미국에서 대중교통 등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방역 정책의 중요 흐름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승진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낀 채 돌아다니던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 몇 달 만에 마스크를 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도심에서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노마스크로 다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각자 선택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 was never really nervous about getting COVID, and I have never gotten it. And I just feel like I don't hear about it very often around here, so it doesn't bother me to not wear one. I don't feel comfortable whatsoever. I feel that it's very important to wear the mask. Even if you're vaccinated, your symptoms will be mild and you may give it to someone else. Since they have lifted the mask mandate for public transportation, I feel that probably only 65% are actually still wearing their mask. 마스크 의무화 여부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점도 시민들의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시애틀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애거나 개인의 선택에 맡겼지만 뉴욕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화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분이라든가 면역이 약한 분들, 의료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착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t is a matter of public interest over private comfort. I favor masks. 특히 보건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방역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 추세인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여부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YTN 월드 신승진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확산세가 줄면서 2년 만에 방역 규제 없는 황금 연휴를 맞았습니다. 국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관광업계에선 반짝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는 다카라 코에이 씨. 황금 연휴 기간을 맞아 1년 만에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一昨年と去年は緊急事態宣言とかもあってやっぱり外出がはばかられるので自粛してたんですけど、今年はもう落ち着いてきてるので行けるかなと思って友達と福岡に旅行に行きます。 다카라 씨처럼 황금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황금 연휴에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최고 수위 방역 대책인 긴급 사태가 발령됐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방역 규제 없는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そうですね、会社の同期と2泊3日で京都に旅行行こうと思ってます。 일본 최대 여행사는 이번 황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여행업계도 모처럼 크게 들뜬 분위기입니다. 国内旅行全体では前年同期比 126% と緊急事態宣言が発出していた昨年と比較し好転は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2年以上ご旅行を先控えられていた皆様がようやくご旅行が検討いただける段階になったという。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폭증한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겁니다. 落ち着いてきては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
依然として数としては、検査で受けての数としてはそこそこ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ないですね。基本的には必要最低限の外出だけにし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 국내 관광 수요가 늘면서 현지 여행사들은 앞다퉈 일본인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하와이 여행 상품 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반짝 특수를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상하이 도심 전체가 봉쇄에 들어간 뒤 기약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봉쇄 상황이 날로 악화하면서 물자 조달에도 차질이 생겨 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나눔을 실천하며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상하이 박승호 리포터입니다. 상하이에 사는 손아영 씨. 오늘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식자재 구하기 쟁탈전에 나섰지만 빈손입니다. 상하이가 봉쇄된 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김없이 품절 사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배달 어플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마치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듯이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열심히 클릭을 해도 이제 그게 너무 빛의 속도로 다 빨려가지고 원래 나흘로 예정됐던 상하이 지역 봉쇄가 약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물자가 오가는 도로가 막혀 수급이 차질을 빚고 봉쇄를 틈타 상인들이 중간 폭리를 취하면서 물가도 뛰었습니다. 주거지 단위로 공동구매에 나서는 등 시민들끼리 해결책을 찾고는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단지 내에 이제 주민위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봉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듭니다. 오랜 봉쇄 상황으로 어려움에 놓인 동포 이웃들을 위해 한인들이 나섰습니다. 생필품이 떨어진 이웃에게 먹거리를 나누고 유일한 외출 방법인 PCR 검사를 다녀오면서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기도 합니다. 특히 당장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유학생을 위해 한국인회와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등은 즉석밥과 김치, 김 등을 전달했습니다. 봉쇄 대신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일 거의 10시간 정도 배송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학생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배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민들도 역시 600여 명 이상 저희가 보호품을 지금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주택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삼엄한 봉쇄를 계속하는 와중에도 한인 동포들은 차분함 속에 온정을 나누며 일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호입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길어지면서 인근 마카오 역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된 데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중국에서 오는 손님들 덕분에 버텨왔는데 최근 이마저도 끊겼기 때문인데요. 마카오 상황을 최준혁 리포터가 전합니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된 마카오. 최근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그동안 중국 본토 관광객에게만 열어뒀던 국경마저 일부 걸어 잠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편이 모두 취소됐고 항공사 카운터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因為咧，澳門咧作為上海人嘅一個比較熱門嘅一個旅遊勝地啦，而家因為上海嘅疫情導致好多人都唔可以離開佢哋嘅屋企，咁就變咗相對於澳門嚟講咧，旅客都會變少咗好多咯。對於旅遊業啊、美食業都會有影響咯。 마카오 중심가는 물론 유명 관광지는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그야말로 유령 도시를 연상시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덕분에 그나마 상권이 버텼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旅客咧，其實由疫情開始到而家，我諗少咗80%左右啦，都幾嚴重下其實。 마카오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누적 확진자 수 2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지난 2년 동안 전 국민에게 1인당 11,000 마카오 타파카, 우리 돈 약 1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식당이나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업종에 따라 약 15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오랜 봉쇄에 따른 영업 타격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所以咧，我覺得如果可以有金額去嘅話咧，佢就將呢一批嘅金額咧，去重點去幫助有啲失業嘅人啊，或者係老人家嗰啲會更加好咯。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선 현지인 손님을 잡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다양한 프로모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상권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마카오 입국이 제재되고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 분들을 위해서 가격 인하 그리고 많은 패키지로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봉쇄로 지친 시민들의 국내 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족 단위로 캠핑하거나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喺呢2年疫情期間，我哋澳門嘅居民如果要想出去外地旅行係非常之艱難嘅，甚至乎係冇咁嘅機會。 마카오는 가뜩한 위축된 경기에 중국발 입경마저 묶이면서 내수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YTN 최준영입니다. 캄보디아는 매년 4월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설 명절 축제를 여는데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취소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고 한인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상 회복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손원혁 리포터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며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캄보디아 대표 축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년 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린 겁니다. Khmer New Year is very important time for Cambodian people because it like sign of starting time of the years. 최근 캄보디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풀고 일상 회복에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규제를 모두 없앴습니다. 앞서 3월부터 캄보디아 4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가운데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 집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 통계는 믿을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통계에 포함이 되고 제 주변에만 해도 자가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온 분들이 많지만 그 수치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진 한인 행사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출신 당구 선수 스롱피아비 씨가 고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인 당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민 사회가 모두가 화합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특히 오늘 스롱피아 선수가 와서 시범 당구를 보여주고 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 저 이렇게 많은 사랑 받고 이렇게 저는 캄보디아 따라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축제를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캄보디아. 코로나19 방역 규제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월드 손원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지에 살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귀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연해주와 만주로 건너간 조선의 이주민들도 멀리서 모국을 잊지 않고 귀향을 꿈꾸며 살아왔는데요.
이들의 삶을 주목한 재미동포 이혜옥 작가를 이정민 PD가 만나 우리 민족의 이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인접국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기다리는 고려인 동포는 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귀환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890년대 연해주와 만주 이주사를 책으로 담은 재미동포 이혜옥 작가는 고려인들의 귀환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내추럴한 프로세스라고 봐요. 제 어머님도 만주에 아버님 독립운동 하시다가 다시 서울로 오신 건데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가 내추럴한 거 아니에요? 역사학자이기도 한 저자는 저서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통해 1895년부터 1937년까지 극동 러시아와 만주 일대 한민족 생활상을 담아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이주를 강요당해 뿌리가 뽑혔어도 모국을 향한 애국심을 잃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것을 믿는 이들을 뜻합니다. 지붕에 물이 새고 뭐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젠가 돌아갈 건데 그거 고쳐서 뭐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고. 저자는 러일 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양쪽 군에 참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게 됐지만 이들은 모두 애국심이라는 공통분모로 참전한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인 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과 후손들에게 한국 근대사를 알리고 싶었다는 이혜옥 작가.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갈수록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아카이브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찾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좀 더 알리고 싶었어요. 서구 작가와 연구자들의 800개 넘는 학술 자료를 이용해 깊이 있게 역사를 고증한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한인 이주사를 다시 마주하는 지금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